금방 올렸던 그런 교육 문제와 음, 가정이죠. 가정도 부모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전통적 유대교에서 해석되어지는 그런 전승이라던가 전통, 그게 이제 부수적인 거죠. 이제 정통은 이제 어떤 성경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함으로써 어, 창의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또 정치에서 엘리트 리더죠. 또 사회를 건설하는 CEO, 또 시대의 음, 특출난 뛰어난 인재, 세계 인류에 꼭 필요한 인재, 그러니까 초글로벌이죠. 그런 인재를 배출해내는 노벨 물리학이라던가 뭐 엄청난 그런 인재들 각 분야별로 어, 배출해내는 그런 가정교육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바로 우파, 음, 그 건설을 하는데 중요한 거죠. 거점 도시들을 이제 발전을 시켜가는데 인재가 기업을 키우는 인재가 있어야 도시가 건설이 되고, 그 도시가 실리콘밸리처럼 번영이 되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은 부동산은 자연히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서 부동산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렵지만은 하나씩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런 입장에서 문제를 장기적인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5.16 혁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6.25 참전을 통해서 미군과 함께 나눴던 그런 신앙 체험, 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느님을 깨달은 그런 신앙 체험, 여기에서 이런 통치권이 주어졌을 때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좌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옥 갔다 온, 깜빵 갔다 온 그런 사상범들이 이제 민주당 통일전선, 거기가 주류죠. 네, 비주류는 조국,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죠. 뭐 토지 공개념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소련제, 그러니까. 근데 비주류죠.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감방을 안 갔다 왔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어쨌든 저는 이제 6사 8계줄이기 때문에 6.25 참전자들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동산 문제를 지금은 이제 공급 차원에서만 하는데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양 당이 두고서 이제 격전을 벌이는데, 이제 국힘당이 맞는 방향이죠. 맞는 방향인데 조금, 그러니까 국힘당이 우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친미를 잘 하셔야 돼요.
거기 정책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식대로 풍토병처럼 그 국힘당 들어온 거 이상하게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왜 국힘당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실력이 없어요. 전 지금 바로 동영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16 혁명의 그 공약이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멸공시키는 건데 그거에 이제 최 전선은 물론 정당방위죠. 무력으로 6.25 참전처럼 무력으로 정당방위해서 승리하는 거죠. 승리 코드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뭐라고 거기에 써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얘기 드린 지금 6분 지나가는데 말씀을 드린 실력 배양이에요. 실력을 쌓아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주류, 정치권에서 이제 비주류죠. 조국 내가 문재인이 이제 조국 키웠다 그러잖아요. 비주류죠. 그러니까 주류는 어디냐면은 지금 주류는 NL, 종북이, 친북이 여기 사상범들이에요. 간첩 간첩 친구 이렇게 북한 망했는데 왜 자꾸 반북 제일 열심히 하는 정의당원들이 난리. 정치 직장 가지고 지금 반북 1등으로 해요. 뭐 유엔보다 더 열심히 해요. 반북을. 거기는 정치 직장이 달려 있으니까. 그건 아시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공 수사권을 제가 경찰을 자꾸 갈구는 이유는 국민들은 이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를 못하고요. 그 대공 수사권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 주류가 종북이, 친북이들, 사상범들이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 통치권이 대공 수사권에 달린 거죠. 그거를 경찰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한심하죠. 근데 다른 방법은 또 있죠. 친미를 잘하면은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죠. 어차피 저희 나라는 자력으로 정당방위를 해본 적이 없다. 친미를 잘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작은 일에도 조금 다른 사람 만약에 이제 적진에서 봤어도 민주당에서 봐도 응? 유권자들이 어차피 저희 나라는 베네수엘라랑은 좀 틀리죠. 베네수엘라는 불로소득인 그 에너지 에너지원 그거 가지고서 이제 부자였는데 사회주의 정책 써가지고 이렇게 거기 지금 민주당에서 베네수엘라 정책을 다 가져다 쓴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텃밭인 전라도에서도 다 자기가 힘 들여가지고 일해서 사유재산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래서 틀리죠. 조금 틀린데 이제 심각한 거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다 무너진 많이 이제 훼손된 코로나19 강제 방역 등으로 이제 완전 황폐화됐거든요. 그래서 뭐 최저임금 말고 최고임금 됐죠. 지금 최고임금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 전체가 응? 대폭망, 나라 망하는 거. 그거는 왕의 공포 정치예요. 코로나19 강제 방역. 그래서 교육을 예, 저는 국정원 창설자 참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창의성의 그 본질에 대해서
영국에서 교육하는 방식을 다룬 그 연구한 책을 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는데, 뭐 리트머스에다가 염산이라던가 알카리성, 그걸로 이제 반응을 시험한 다음에 이 성질을 알아보는 중학교 2학년 과학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 얘를 친구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어떤 다른 염산이라던가 산을 섞는다거나, 아니면은 알칼리성 대신에 산을 섞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응? 여러 가지 배합을 다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선생님께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산이라던가 염산, 알칼리성이라던가 이런 성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학습의 목표였다면은 더 높은 차원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얘는 산과 알칼리성을 섞었을 경우에 리트머스 종이에 어떻게 되는지, 또는 산 대신에 알칼리성, 또는 알칼리성 대신에 산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근거를 대고, 그 근거가 맞았으면은 맞은 거에 대해서 이제 성취감을 가져요. 그다음에 틀린 거에 대해서 또 근거를, 자기가 이제 잘못 들은 거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오답으로서 근거를 이제 자기가 찾고, 이런 거가 다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았을 경우에 성취감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제 파고들죠, 그 학문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국정원 창설자 6482 할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줬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것도 내부 정보죠. 그 MIT 공대 교수님 계셨죠. 그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머리는 자녀 셋이 있는데 머리는 자기가 보기에, 저한테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98년, 99년에는, 이거 좀 10분 넘었으니까 자를게요.